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타블라라사 120 독서 퀴즈 대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독서 퀴즈 대회 관련한 안내를 짧게 하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 짧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서 선정 3권 했죠. 그 3권 도서에 대해서 짧게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예선 진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선 진행하는 방식이나 관련한 내용들 하고, 그 다음 본선 관련된 내용 쭉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말미에 그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해서 이제 여러분들, 예, 제시표 타블라라사 120 독서 퀴즈 대회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도 이걸 노리고 많이 들어왔겠죠. 상금이 100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예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10월 11일 날 9시부터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온라인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 예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선은 이제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오프라인으로 도서관 3층 융합 X 스페이스에 있는 X 아레나라고 하는 공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상 내역,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등을 하게 되면은 총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 100만 원, 그리고 컴퍼스 K 점수 30점. 2등 같은 경우에는 총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 80만 원, 그리고 컴퍼스 K 점수 20점. 3등 같은 경우에는 상금 60만 원, 그리고 총장 명의의 상장 무조건 같이 가고요. 그리고 컴퍼스 K 점수 10점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4등부터 10등까지는 상금 20점과 컴퍼스 K 점수 3점. 11등부터 20등까지는 15만 원, 컴퍼스 K 점수 3점이고요. 21등부터 30등까지는 상금 10만 원, 컴퍼스 K 점수 3점. 31등부터 40등까지는 상금 5만 원, 컴퍼스 K 3점. 점수 3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게 진행을 할 때 저희가 1, 2, 3등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딱 등수를 매기기는 하지만 4등부터 40등까지는 10등 단위로 이렇게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했다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금 5만 원은 받을 수 있다. 컴퍼스 K 점수도 3점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220명을 모집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도서 선정, 이번에 제가 도서를 이렇게 3권을 선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두 번째는 김경미의 르네상스 미술의 이해, 세 번째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렇게 3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책마다 보시면 제가 지금 QR코드를 이렇게 다 띄워놨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아직 이 책 못 봤는데 책 서지 사항이 자세하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요거 지금 캡처해가지고 요 QR코드 핸드폰을 찍으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해당 도서 검색한 서지 사항이랑 어디 있는지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요거 한번 캡처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기적 유전자나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같지만 판이 다르거나 혹은 이제 내용이 뭐 개편됐거나 해가지고 그런 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 QR코드 띄워놓은 요 세 개의 책만 예상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개의 책은 모두 다 도서관 2층 정보 서비스 센터의 개명 교양 총서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어요. 딱 들어와서 왼쪽으로 꺾게 되면은 둥그런 서가가 모여 있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책을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책이 거의 다 대출된 걸로 보기는 봤어요. 예약해놓은 학생들 많은 걸로 봤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전자책도 40권씩 구비를 해 두었기 때문에 전자책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책 이용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제가 끝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까지는 제가 PPT에 넣지를 못해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적 유전자, 르네상스 미술의 이해는 제가 노란 색깔로 이렇게 뒤에 배경을 한 번 더 씌워놨어요. 왜냐하면 요 2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선 도서죠. 예선 대상 도서고,
만약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 두 권의 도서와 유토피아를 포함해서 세 권을 모두 읽고 우리는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색깔을 줘가지고 구분될 수 있게끔 표시를 했어요. 아마 지금 이기적 유전자랑 르네상스 미술의 이해를 열심히 읽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선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쵸?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작년에 진행했었던 타블라라 사일리고 9회 작년 거를 이제 캡처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올해도 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보면은 하나 이렇게 열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 관리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간고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시험이 열려져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사학습 지원센터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명단 넘겨서 다 이렇게 뜨게끔 설정을 다 해놨거든요.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교사학습 지원센터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했는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험 칠 수 있는 화면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 저한테 메일로 한번 남겨주세요. 내일까지. 예, 메일로 한번 남겨주시고 아마 문제 없이 다 열려져 있을 겁니다.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마무리 작업에 있어가지고 아직 문제를 다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도 제가 늦어도 내일까지 다 등록을 해놓을 거라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0월 11일 날 금요일 날 9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1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될 거고요. 우리는 이제 2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을 받았지만 그중에서 본선 진출할 수 있는 학생은 40명입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 40명 선발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를 10명을 뽑을 겁니다. 문제 유형은 OX 문제와 객관식 단답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50문제고요. 랜덤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OX 문제가 40문제, 그리고 객관식 단답형이 10문제.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시험을 보는 도중에 갑자기 뭐 PC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컴퓨터가 셧다운 돼가지고 뭐 꺼졌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접속은 3회 가능합니다. 세 번에 한해서 재접속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 타블라라사 독서 퀴즈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물론 뭐 여느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정말 진심이지만 아무래도 상금이 좀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10분 이해해서 재접속을 3회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9시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쓱 보고, 나 오후에 시험 쳐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최초 접속했었던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PC가 꺼지던지, 브라우저가 꺼지던지, 창을 닫았건지에 상관없이 그 한 시간은 그냥 흐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9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버린 거예요. 컴퓨터 다시 급하게 켜가지고 그럼 10시까지는 시험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10시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시험 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응시 기회는 3번이지만 최초 접속을 시작했을 때부터 1시간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요. 여러분들 창을 닫든지 브라우저를 끄든지 컴퓨터를 끄든지 상관없이 시간은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지하게 1시간 오롯이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그럴 때 시작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제출자를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실제로 요거는 작년에 제가 본선 후보자 명단 이제 공고 띄웠었던 거 캡처본인데요. 뭐 이름은 제가 그냥 임의로 막 넣은 거고, 제출 시간을 보시면 지금 후보 1, 2, 3, 4, 5가 동점자예요. 그쵸? 동점자인데 제출 시간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점수는 같은데
일본에 있었던 최땡땡이라고 하는 학생이 9시 50분에 제출을 하면서 후보를 앞번호를 받게 됐죠. 그쵸.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3번까지인가 당겨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로 점수는 같은데 3번 학생이 한 20분 정도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기회를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자신 있다. 나 좀 다 읽었어. 지금 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미리 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밑에 보시면은 후보 6번부터 9번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인데 이렇게 몇 분 상관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 두셔가지고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는 제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제출한 학생한테 빠른 번호를 줄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죠. 있으면 채팅창에 혹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퀴즈가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전에 지지난해 진행했었던 실제로 퀴즈의 캡처본이에요. 해서 이제 저자는 사랑의 요소를 보호와 관심, 책임, 존경, 지식 등이 있다고 했다. OX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생각한 답 OX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선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한번 FAQ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나오나요? 그냥 책 한 권을 다 읽으시면 돼요. 네, 책 한 권 다 읽으시면 되고, 그러면 작가의 말도 읽어야 되나요? 혹은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르네상스 미술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에 해제라고 따로 이렇게 한 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토피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제라고 해가지고 뒤에 있었는데 그거 다 읽으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읽으시면 되고요. OX 유형 단답형 몇 개씩 나오나요? OX 40개, 단답형 10개 이렇게 지금 출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서나 저자에 대한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되나요? 책에 나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영국의 유명한 학자 누구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인 건 알아야죠. 응.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문제를 낼 때, 이 학자는 영국 사람이다. OX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답형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독서 퀴즈 대회 본선은 동산도서관 어디 어디에서 열린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디서 열린다 그랬죠? 동산도서관 3층 X 스페이스에서 열린다고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하이픈의 개수, 짝대기의 개수와 어, 정답의 글자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픈 다 세 개로 통일되어 있을 거예요. 예. 문제 답이 뭐 두 글자건 열 글자건 상관없이 저는 하이픈 세 개로 다 통일화 될 거라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산 통과해서 본선 어떻게 진출할까요? 살펴보면은, 우리는 11월 1일, 이때 저희가 수, 목, 금 3일 동안 도서관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제일 마지막 날에 우리는 2시부터 4시까지의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여기, 엑스스페이스 엑스 아레나라고 하는 공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 유형은 사지선다와 단답형입니다. 사지선다 이제 여러분들 알지 1, 2, 3, 4 이렇게 선택하거나 혹은 이제 딱 떨어진 단답형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사진에서 보이면은 아시겠지만 약간 골든벨 같죠? 예, 골든벨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돼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이렇게 매트를 깔고 앉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나 본선 진출을 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부터 가나다 순서대로 학생들을 앉힐 거거든요. 가나다 순서대로 앉힐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홍씨예요. 홍씨면 아무래도 뒤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저는 눈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갖고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있다면 저한테 메일로 회신을 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앞자리로 배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가나다 순서대로 배정이 된다. 혹시 신체적인 이슈나 혹은 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저 눈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자리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도 문의할 게 있으면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본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구간별 누적 점수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간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1구간으로 나눠가지고 10번까지 저희는 쭉 다 진행을 할 겁니다. 10문제를 주르륵 다 풀 거예요. 10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제 점수 하위는 10명 탈락해요. 그러면 그 10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금 5만 원의 컴퍼스 K 점수 3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쭉 달릴 거고요. 그리고 또 10명이 탈락하고요. 30번까지 쭉 달리고 10명이 탈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별로 누적 점수제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3구간까지 했어요. 30번 문제까지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5개를 맞은 학생이 2명이 나왔어요. 동점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문제를 제출을 할 거고요. 거기서 맞은 학생은 살아남고 틀린 학생은 떨어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동점자만 대상으로 하는 퀴즈를 제출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안타깝게도 패자부활전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탈락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탈락자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퀴즈 같은 거 출제해가지고 선물을 다 증정을 할 겁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간식꾸러미하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들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주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탈락했다고 해서 그냥 가지 말고 뒤에 남아가지고 같이 퀴즈도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선물도 받아갈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PT를 띄울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다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은 요거는 실제로 저희 다른 선생님이 문제를 읽어줄 거거든요. 앞에 PPT로 띄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다 읽어줄 겁니다. 그래서 시간 드릴 거예요. 시간 드리고 저희가 이제 골든벨처럼 딴딴딴딴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답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 구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퀴즈를 풀고 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받게 될 목걸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무슨 전공 이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걸이를 제가 다 하나씩 드릴 건데 목걸이의 상단에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맞췄을 때마다. 그래서 그 문제 한 문제를 풀고요. 정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옆에 저희가 한 줄마다 스텝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한 줄 담당하는 스텝 한 명씩 있을 건데 그 스텝이 정답을 맞춘 학생한테는 스티커를 하나씩 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뾰로록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붙일 때 10개씩 나눠가지고 붙여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결국엔 다 세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란히 10개씩 끊어서 붙여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막 붙이게 되면 저희가 세알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PPT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란하게 10개씩 끊어서 붙여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안내가 됐고, 기타 안내 사항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선이랑 본선 진행할 때 시간 엄수는 당연합니다. 본선 당일에 지각하게 되면은 참가는 당연히 불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그 당일 오전에도 문자를 한 번 더 보낼 거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도 한 번 더 보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2시에 시작을 하죠. 2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못해도 1시 55분에는 올 수 있도록 조금 유의를 맞춰주세요. 조금 일찍 와주세요. 왜냐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작년에 실제로 시간 안 지켜가지고 응시를 못한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당연한 얘기가 있네요. 부정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를 삼가해 주세요. 삼가 주세요. 의심스러운 행동이 적발되게 되면은 경고를 드릴 거고요. 반복될 경우에 당연하게 탈락 처리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학생과 학생 사이를 적당히 띄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사실 완전히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지 않고, 본인의 양심에 손을 얹고 경기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줄마다 저희 스태프들이 한 명씩 배정이 될 거라서 그 학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진행하는 도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해서 참가 확인서가 제공이 됩니다. 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시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업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 집에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본선 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4시까지 수업 시간이랑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 신청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본선 진출자 대상으로 해서 참가 확인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제 이메일로 해서 학과 학번 이름 해가지고 본선 진출하는데요. 참가 확인서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은 본선 치르러 오는 그날 당일에 제가 한 장씩 다 줄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참가 확인서를 이제 발급해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져가서 드리면은 교수님께서 요거를 출석으로 처리를 해주실 수도 있긴 한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 확인서 발급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요거 가지고 오면은 출석으로 처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한 이후에 저한테 발급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발급 받아가서 교수님한테 갖다 드리고 교수님 출석 체크해주세요. 출석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교수님이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출석으로 처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내용은 학생과 교수님 수업 담당하시는 교수님과 일일이 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발급만 해드릴 뿐, 이거를 발급하면 무조건 출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에드워드 시스템에다가 본인 계좌를 꼭 등록해 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 많았는데, 혹시라도 아직 계좌 등록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등록한 상태로, 행사에 참여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본선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뒤쪽에다가 상금 지급 대장을 둘 거라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 떨어져서 집에 갈 거야가 아니라 대장에 서명하시고요. 앉아서 퀴즈도 좀 더 풀다가 탈락자 대상으로 한 퀴즈도 좀 풀다가 선물도 받아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상금이 25만 원 이상인 경우, 3등 이상인 경우에는 4.4%가 공제된 이후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에, 아예 이제 법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그냥 다 드릴 수가 없는 거라서 요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녹화해서 이제 제가 내일 중에 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이제 단체로 이제 문자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참가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거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3번 이제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제가 시간은 계속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요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만약 이거 안 들었다 그러면은 모르는 거고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이 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선 진출자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플러스에서 만족도 조사를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만족도 조사를 항상 저희가 이제 받고 있죠.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이렇게 받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라서 꼭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지금 단행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시험 치는 당일에 저희가 이용할 수 없게끔 막아버릴 거예요. 예. 혹시 대출해놓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다 반납이 될 거고요. 혹시 예약 걸어놓은 학생도 있다고 한다면은 자동으로 예약 취소가 되면서 아예 해당 도서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학생들 중에서 이제 예선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자책을 이제 검색을 하면 전자책의 검색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보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막고자 해가지고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전자책은 그날 당일에 모두 다 반납 처리가 되고 이용 제한을 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한 개 반납이 될 거고 예약 한 개 예약 취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시 이용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다시 대출하고 다시 예약을 걸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선 치르는 날 당일에 전자책 이용은 제한됩니다. 네, 요거는 딱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이렇게 내용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갔거나, 뭐,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관련된 내용 있으면은, 네,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